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주말 오후, 서울의 한 대형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하늘을 수놓고 솜사탕을 든 아이들은 저마다 행복한 표정으로 뛰어다녔다. 김서준 8살.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서준의 눈빛은 늘 맑고 순수했다. 그는 동물을 사랑했고 공원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엄마는 서준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걷고 있었다. 서준은 엄마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의 시선은 공원 한쪽에 앉아있는 비둘기들에게 향했다. 그는 비둘기들에게 다가가 먹이를 주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를 말렸다. 서준아, 함부로 동물들에게 다가가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아쉬운 듯 비둘기들을 응시했지만 엄마의 말을 따랐다. 그때였다. 공원 한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준은 깜짝 놀라 엄마의 뒤에 숨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개다. 서준은 개를 무서워했다. 사람들은 모두 비명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서준도 엄마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소년 한 명을 공격하고 있었다. 녀석은 제법 큰 덩치였고 털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눈빛은 사나웠다. 녀석은 소년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앞발로 소년의 몸을 핥히고 있었다. 소년은 바닥에 넘어져 비명을 질렀고 녀석은 소년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공격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녀석을 향해 돌을 던지고 소년을 보호하려 애썼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공포가 그의 작은 몸을 감쌌다. 녀석은 마치 미친 개처럼 보였다. 엄마는 서준을 끌어안고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게 했다. 서준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준을 다독였다. 사람들은 소년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녀석에게 다가가 녀석을 쫓아내려 했지만 녀석은 더욱 맹렬하게 소년을 공격했다. 소년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었다. 그때 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수의사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혜. 그녀는 공원 근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말을 맞아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지혜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에게 다가갔다. 멈춰요. 개를 자극하지 마세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혜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람들은 지혜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 사이 지혜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여전히 소년의 옆을 맴돌며 그를 공격하는 듯 보였지만 지혜는 녀석의 눈빛에서 공포 대신 알 수 없는 간절함을 읽었다. 녀석은 마치 소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녀석은 지혜의 손길에 잠시 주춤하더니 녀석의 코를 지혜의 손에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살려줘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혜는 녀석의 눈에서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읽었다. 녀석은 마치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듯했다. 지혜는 소년을 살폈다. 소년의 몸에는 개의 이빨 자국이나 발톱 자국이 아닌 희미하게 작은 구멍 같은 것이 나 있었다. 마치 주사 바늘 자국 같기도 했다.
지혜는 직감했다. 걔가 소년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소년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다쳤고 걔는 소년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걔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들을 막았다. 잠깐만요. 이 개는 소년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소년을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은 지혜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경찰관은 지혜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지혜의 단호한 눈빛과 소년의 몸에 난 이상한 상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지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설명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 개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년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혜는 소년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녀석은 지혜의 옆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은 소년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함께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은 마치 소년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듯이 행동했다. 병원에서 소년은 응급치료를 받았다. 지혜는 소년의 몸에 난 작은 구멍을 의사에게 보여주었다. 의사는 소년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약물은 소년을 마비시키는 성분이었다. 소년은 개의 공격이 아닌 알 수 없는 약물에 의해 쓰러졌던 것이다. 지혜의 직감이 맞았다. 개는 소년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소년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경찰은 소년의 몸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과 공원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혜는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녀석의 행동, 녀석의 눈빛, 그리고 녀석이 소년을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경찰은 녀석의 지능적인 행동에 놀라워했다. 녀석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진실을 밝혀낼 핵심 단서였다. 지혜는 녀석을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데려왔다. 녀석의 털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지혜는 녀석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다. 녀석은 처음에는 낯선 물에 당황했지만 이내 순종적으로 지혜에게 몸을 맡겼다. 녀석의 털은 깨끗하게 씻겨졌고 하얗고 윤기 나는 털이 드러났다. 지혜는 녀석에게 영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영원한 보물이라는 뜻이었다. 녀석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다. 영보는 목욕을 마친 후 지혜가 내준 따뜻한 우유와 빵을 허겁지겁 먹었다. 녀석은 배고팠을 것이다. 녀석의 앙상한 몸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녀석은 얼마나 오랫동안 떠돌았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지혜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영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지혜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녀석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영보는 지혜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쳤다. 녀석은 지혜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녀석의 존재는 지혜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 되었다. 녀석은 지혜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듯했다. 지혜가 슬퍼하면 녀석은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고 지혜가 기뻐하면 녀석도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경찰은 공원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영상 속에는 소년을 공격한 듯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한병수라는 마약 밀매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경찰은 한병수가 소년에게 마약을 주사하려 했고 영보가 이를 막기 위해 나섰다가 공격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년은 마약 밀매 조직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소년이 마약 밀매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리고 영보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소년을 보호하려 했다니. 지혜는 영보가 단순한 떠돌이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은 마치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 듯했다. 지혜는 영보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영보는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진실을 밝혀낼 핵심 단서였다. 병원에서 소년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과 공원 CCTV 영상은 한지혜에게 충격을 안겼다. 소년이 마약 조직의 표적이었고 영보가 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지혜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정의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영보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모든 비극의 증인이자 진실을 향한 지혜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였다. 지혜는 영보를 자신의 동물 병원으로 데려왔다. 녀석의 털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지혜는 영보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영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했지만 지혜의 진심 어린 손길에 인해 순종적으로 몸을 맡겼다. 녀석의 털은 깨끗하게 씻겨졌고 검고 윤기 나는 털이 드러났다. 지혜는 녀석에게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녀석의 검은 털처럼 강인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였다. 블랙은 지혜의 보살핌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부러졌던 다리는 점차 아물어갔고 녀석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블랙은 지혜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쳤다. 녀석은 지혜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녀석의 존재는 지혜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 되었다. 블랙은 지혜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듯했다. 지혜가 슬퍼하면 녀석은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고 지혜가 기뻐하면 녀석도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원 CCTV 영상 속에서 소년을 공격하려 했던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는 한병수 마약 밀매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경찰은 한병수가 소년에게 신종 마약을 주사하려 했고 블랙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다가 공격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년 김서준은 우연히 마약 밀매 현장을 목격했고 그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소년이 마약 밀매 조직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리고 블랙이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소년을 보호하려 했다니. 지혜는 블랙이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 듯했다. 지혜는 블랙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블랙이 어떻게 마약 밀매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녀석이 왜 그렇게까지 소년을 보호하려 했는지 궁금했다. 블랙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진실을 밝혀낼 핵심 단서였다. 지혜는 블랙이 전직 K9 경찰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녀석의 훈련된 행동과 비범한 지능은 일반적인 떠돌이, 개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혜는 블랙과 함께 한병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블랙과 함께 한병수의 사무실 주변을 탐문하고 수상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블랙은 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한병수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병수가 마약 밀매 조직의 중간 보스였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는 듯했다. 최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다. 한병수는 조직의 꼬리에 불과했고 진정한 배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블랙아, 한병수 뒤에 누가 있는지 찾아야 해. 지혜는 블랙에게 속삭였다. 블랙은 지혜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킁킁거리며 한병수의 사무실 주변 냄새를 맡았다. 블랙은 한병수의 사무실 뒤편 낡은 창고 건물 쪽으로 지혜를 이끌었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혜는 직감했다. 이곳에 한병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지혜는 블랙이 가리킨 창고 옆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지혜의 작은 몸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혜는 블랙에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블랙,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블랙은 지혜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지혜는 창고 외부에서 블랙이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블랙은 환기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블랙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제조된 마약과 마약 제조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있었다. 블랙은 그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블랙이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철문 안쪽에서 한병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 숨어있던 남자는 전구진이었다. 전구진은 재계에서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유명한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늘푸른 재단이라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었다. 정 이사님, 이번에도 물건 잘 빠졌습니다. 해외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 빌어먹을 아나인 경찰견이 살아남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그 녀석도 처리해야 합니다. 녀석이 모든 것을 봤으니까. 한병수의 목소리는 섬뜩한 냉기를 서려 있었다. 지혜는 숨을 들이켰다. 정구진이 마약 밀매 조직의 배후에 있었다니. 그리고 블랙이 K9인 경찰견이었다니. 블랙은 이 모든 범죄를 목격했고 그래서 한병수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블랙마저 죽이려 했던 것이다. 지혜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전구진은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전구진과 한병수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은 마약 밀매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늘푸른 재단의 자산을 불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위층 인사들과의 로비 내역까지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지혜는 블랙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블랙은 지혜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지혜는 블랙과 함께 한병수의 사무실 주변을 벗어나 최영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한병수의 배후는 전구진이에요. 그가 마약 밀매 조직의 보스예요. 그리고 블랙은 K9 경찰견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녹음되어 있어요. 최 형사는 지혜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한병수의 사무실로 향했다. 지혜와 블랙은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지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경찰 병력이 한병수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사무실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한병수는 정체불명의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병수의 뒤에 숨어있던 마약과 관련 서류들을 빼앗으려 했던 듯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경찰에게 맞섰다. 최 형사는 영장을 제시하고 한병수와 남자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블랙이 확보한 영상과 음성은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지혜는 블랙과 함께 최 형사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블랙이 확보한 증거들을 최 형사에게 넘겼다. 최 형사는 증거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럴 수가. 정구진이 마약 밀매 조직의 보스였다니, 그리고 늘 푸른 재단이 그들의 돈 세탁 창구였다니. 지혜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과 블랙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블랙을 끌어안았다. 블랙은 지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혜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블랙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지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경찰은 전구진과 늘 푸른 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구진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늘 푸른 재단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기업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마약 밀매와 돈 세탁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지혜 씨, 전구진의 그림자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2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들의 힘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녀는 블랙을 바라보았다. 블랙은 지혜의 눈빛을 읽는 듯 녀석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다. 지혜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블랙의 용감한 행동과 소년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최 형사는 지혜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블랙이 있고 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혜는 블랙을 바라보았다. 블랙은 지혜의 옆에 조용히 앉아 지혜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혜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전구진과 늘 푸른 재단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전구진은 곧 늘 푸른 재단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곳은 전구진과 그의 모든 지지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블랙은 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지혜는 발표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과 블랙이 확보한 늘 푸른 재단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버를 해킹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코딩을 하며 발표회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 형사는 발표회장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발표회 전날 밤 지혜는 블랙과 함께 최 형사를 만났다. 블랙은 지혜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진지했다. 형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발표회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최 형사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형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녀의 억울함을 풀고 소년의 아픔을 치유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그녀는 블랙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블랙은 지혜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지혜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늘푸른 재단 신규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발표회 날,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대강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형 전광판에는 사회에 기여하는 늘푸른 재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구진의 자선 활동 모습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수많은 언론인들과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모여들어 강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전구진의 성공적인 발표를 기대하며 그의 위선에 찬사를 보낼 터였다. 하지만 지혜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것을 폭로할 USB와 소형 송신기가 쥐어져 있었다. 지혜는 최 형사와 함께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최 형사는 호텔 외곽에서 경찰 병력을 대기시키고 지혜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마쳤다. 지혜는 늘푸른 재단의 임직원으로 위장하여 호텔 안으로 잠입할 예정이었다. 블랙은 지혜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지혜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블랙,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잘 부탁해. 지혜는 블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블랙은 지혜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지혜의 손에 비비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지혜는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강당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고급 옷차림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혜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전구진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강당 중앙 연단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늘푸른 재단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지혜는 블랙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블랙은 지혜의 뜻을 알아들은 듯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 강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강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녀석의 목걸이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지혜는 녀석의 시점에서 강당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혜는 강당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호텔의 모든 시스템과 발표회의 기술을 제어하는 심장부였다. 서버실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지혜는 블랙이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다. 서버실 안은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자신의 억울함, 소년의 아픔, 그리고 블랙의 충직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늘푸른 재단 신규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발표회장 메인 서버실 안한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그때 강당에서는 전구진의 축사가 시작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전구진의 얼굴 뒤로 한병수와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약 제조 및 유통 돈 세탁, 그리고 공원에서의 소년 공격 지시까지. 전구진이 운영하는 늘 푸른 재단이 사실은 마약 밀매와 불법 자금 세탁의 거대한 온상이었음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발표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스크린을 응시했고 곳곳에서 비명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구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늘 푸른 재단의 다른 이사들과 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졌다. 한지혜는 서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그녀의 억울함 소년의 아픔, 그리고 블랙의 충직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혜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혜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지혜는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너 이거 놓으란 말이야. 지혜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경호원들이 지혜를 바닥에 내던지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블랙이 튀어나왔다. 녀석은 강당 내부의 혼란을 틈타 서버실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블랙은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들의 시선을 지혜에게서 돌렸다. 경호원들은 블랙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지혜는 태블릿 PC를 들고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지혜씨, 괜찮습니까? 최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호텔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증거 확보했어요. 지혜는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호텔 내부로 진입하여 강당을 장악했다. 전구진은 물론 그와 연루된 늘 푸른 재단의 모든 임원진, 그리고 한병수까지 현장에 있던 모든 공범들이 체포되었다. 강당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한지혜는 블랙을 끌어안았다. 녀석은 지혜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지혜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블랙은 지혜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지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언론은 한지혜와 블랙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정의의 변호사와 K9 경찰견의 위대한 용기, 사회공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마약 밀매 조직의 실체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한지혜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블랙은 국민적인 영웅견이 되어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한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변호사로 돌아왔다. 늘푸른 재단 신규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발표회장에서 전구진을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한지혜의 용감한 행동과 렉스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렉스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전구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가 위장했던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렉스의 과거가 밝혀졌다. 렉스는 사실 김명수 의원의 비서였던 박철민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비밀 아지트를 지키던 K9 경찰견이었다. 렉스는 박철민이 김명수 의원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던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것이다. 렉스는 박철민이 한지혜를 함정에 빠뜨리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켰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다. 렉스는 주인인 박철민의 악행을 보고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지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렉스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악행을 보고 괴로워했으며 정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을 지혜에게 보냈던 것이다. 렉스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지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렉스야, 네가 그렇게나 고통스러웠구나. 미안하다. 지혜는 렉스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렉스는 지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혜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렉스의 이전 주인인 박철민은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렉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박철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렉스는 이제 더 이상 박철민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혜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렉스는 지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김명수 의원과 박철민을 비롯한 모든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변호사로 돌아왔다. 지혜는 렉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렉스는 지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법률 활동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렉스는 지혜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그녀의 옆을 지켰다. 렉스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지혜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혜는 렉스와 함께 동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동물 학대 사건을 해결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렉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이자 정의를 향한 불굴의 영웅이었다. 최 형사는 가끔 지혜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씨, 당신과 렉스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렉스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렉스는 지혜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지혜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렉스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네가 나에게 샌드위치를 받아먹던 그날. 그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어. 하지만 네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렉스는 지혜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작은 손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지혜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혜는 렉스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여인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그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김명수 의원의 재선 출정식에서 그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김명수 의원과 박철민 검찰청장, 최도영, 그리고 언론사 사장 박원호까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한지혜의 용감한 행동과 렉스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렉스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명수 의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가 위장했던 청렴한 정치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렉스의 과거가 밝혀졌다. 렉스는 사실 김명수 의원의 비서였던 박철민이 불법적으로 운용하던 비밀 아지트를 지키던 K9 경찰견이었다. 렉스는 박철민이 김명수 의원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던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것이다. 렉스는 박철민이 한지혜를 함정에 빠뜨리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켰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다. 렉스는 주인인 박철민의 악행을 보고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지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렉스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악행을 보고 괴로워했으며 정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을 지혜에게 보냈던 것이다. 렉스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지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렉스야, 네가 그렇게나 고통스러웠구나. 미안하다. 지혜는 렉스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렉스는 지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렉스의 이전 주인인 박철민은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렉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박철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렉스는 이제 더 이상 박철민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혜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렉스는 지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김명수 의원과 박철민을 비롯한 모든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변호사로 돌아왔다. 지혜는 렉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렉스는 지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법률 활동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렉스는 지혜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그녀의 옆을 지켰다. 렉스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지혜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혜는 렉스와 함께 동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동물 학대 사건을 해결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렉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이자 정의를 향한 불굴의 영웅이었다. 최 형사는 가끔 지혜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씨, 당신과 렉스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렉스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렉스는 지혜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지혜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렉스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네가 나에게 샌드위치를 받아먹던 그날. 그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어. 하지만 네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렉스는 지혜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작은 손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지혜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혜는 렉스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여인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그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김명수 의원의 재선 출정식에서 그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김명수 의원과 박철민 검찰청장 최도영 그리고 언론사 사장 박원호까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한지혜의 용감한 행동과 렉스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렉스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명수 의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가 위장했던 청렴한 정치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렉스의 과거가 밝혀졌다. 렉스는 사실 김명수 의원의 비서였던 박철민이 불법적으로 운용하던 비밀 아지트를 지키던 K9은 경찰견이었다. 렉스는 박철민이 김명수 의원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던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것이다. 렉스는 박철민이 한지혜를 함정에 빠뜨리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켰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다. 렉스는 주인인 박철민의 악행을 보고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지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렉스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악행을 보고 괴로워했으며 정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을 지혜에게 보냈던 것이다. 렉스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지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렉스야, 네가 그렇게나 고통스러웠구나. 미안하다. 지혜는 렉스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렉스는 지혜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지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렉스의 이전 주인인 박철민은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렉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박철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렉스는 이제 더 이상 박철민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혜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렉스는 지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김명수 의원과 박철민을 비롯한 모든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고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의의 변호사로 돌아왔다. 지혜는 렉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렉스는 지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녀의 법률 활동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렉스는 지혜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그녀의 옆을 지켰다. 렉스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지혜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혜는 렉스와 함께 동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동물 학대 사건을 해결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렉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렉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이자 정의를 향한 불굴의 영웅이었다. 최 형사는 가끔 지혜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씨, 당신과 렉스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렉스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렉스는 지혜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지혜는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렉스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네가 내게 샌드위치를 받아먹던 그날. 그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었어. 하지만 네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렉스는 지혜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작은 손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지혜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지혜는 렉스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여인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그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